안녕하세요. 하자 없는 시공의 그만하자 장건입니다. 오늘은 건설사를 잘못 만나서 부도가 나는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건축주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부도를 맞지 않을까,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돈이 부족할 때 이 방법이 더욱 유용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우선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돈이 없거나 부족하면 건축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는 건축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없지만 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해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는 대출을 끼고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어떤 쪽이든 대출을 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주에게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매달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토지주는 생각해 봅니다. 매달 대출 이자만 낼 것이 아니라 추가 대출을 안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만약 건물을 합리적으로 잘 지어서 임대료를 잘 받을 수 있다면 묵혀만 두고 대출 이자만 갚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토지를 매입한 후에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일으켜서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은 기성고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성고 대출이란 선공사 후에 공사한 만큼 대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후에 은행으로부터 공사한 만큼만 지급을 받고, 또 추가 공사 후에 은행으로부터 추가 공사분만큼 지급을 받고, 건물이 완공이 되면 은행으로부터 나머지를 지급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럴 때 건축주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기성고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할 때 어떠한 이유로 건물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때부터 대출도 막히게 됩니다. 왜 그렇죠? 설명하였듯이 기성고 대출, 즉 공사가 얼만큼씩 완료되어야 그 공사 진척 사항을 보고 또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죠. 설령 건축공사가 중단되어도 대출 이자는 계속해서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계획하기로는 건축공사를 예컨대 4개월 이내로 끝내서 임대를 주고, 그 수익의 일부는 대출 이자를 갚고 일부는 또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생활비는커녕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대부분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경매로 넘어가는 건물이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돈이 없으면 건축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라면 건물을 짓고 부도 위험에 내몰리겠습니까? 아니면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출이자만 내고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방법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토지를 담보로 건축을 합니다. 그 다음 임대료를 받아서 적어도 대출 이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그림은 세금, 대출 이자를 갚고도 임대료가 남아서 대출 원금도 갚고 생활비도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건축주는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항상 부족합니다. 때문에 부도를 맞지 않으면서 건물을 제대로 올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선 건설사로부터 자재 스펙이 명시된 도면으로 어떻게 해야죠? 견적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건축주가 제시한 견적 가격을 맞춰서 공사를 해줄 그런 건설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건축주의 견적 가격을 맞춰줄 건설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절대로 공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노력하고 찾다 보면 내 견적 가격을 맞춰줄 건설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맞춰줄 건설사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덜컥 공사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건설사는 몇 가지 관문을 더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느냐입니다. 표준계약서, 공사 도급 표준계약서가 있죠? 이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선급금 지급보증, 계약이행 보증보험, 하자이행 보증보험을 해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해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건설사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죠.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건설사로부터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를 전달받아야 합니다. 건설사가 국세와 지방세 납세 증명서에 징수유예
또는 체납 처분 유예 내역에 해당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사업자와 면허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건설사가 여러분과 공사 도급 계약을 할 때, 계약할 때 건설 면허가 없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서 계약을 건설사가 하였다면 이 건설사는 사기를 친 겁니까? 아니면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말소 처리되어서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건설사가 공사를 맡았다면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더 보태겠습니다. 건설사의 사업자가 말소된 상황입니다. 여전히 말소가 되었어요. 이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한 후에 건축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겠죠?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만 공사한 후에 도주하였다면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네, 답은 사기가 아닙니다. 정말 흥미로운 결과 아닙니까? 이렇게 법이 허술하기 때문에 공사 대금을 받고 참족하거나 패장을 부리는 건설사가 많은 겁니다. 일부 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건설사가 적어도 사업자 등록증만큼은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믿습니다. 내가 청렴하기 때문에 상대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즘은 이 조그만 구멍가게도 영업허가 신고를 해야 하는 마당에 이 건설사는 당연한 사업자 등록증, 면허증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심이 사고를 낳습니다. 말소된 사업자로 계약하는 건설사가 정상일 리 없습니다. 겉으로는 믿을 만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좋은 차 타고 또 사람도 좋아 보여서 나를 속일 만한 사람이 아닐 것으로 믿고 계약을 하겠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면 더 아픕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납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조차 문제가 있는 건설사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부도나지 않는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 포함해야 할 계약 내용을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